181페이지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문제가 났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행정기관별 업무가 나와요. 업무가 나와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뭐 하지? 기획재정부에서는 뭐 하지? 외교부에서 우리 그래서 자원할 적에 이제 앞으로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국립공원은 누가 지정하지? 군립공원은 누가, 이거 많이 나올 거거든요. 지정권자가 중요한 것처럼 업무를 어떻게 하는, 어느 부처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시면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연히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냅둬 보시고 기획재정부 한번 보세요. 외국환 및 관광 관련 정부 출연금을 관리해요.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돈을 출연을 해서 어디다가 뭐 기금을 넣던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기획재정부 관련이에요. 요거 넣으시고 그다음 외국환 아시죠? 외국환 우리 있죠. 외국환 관리에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외교부는 여권 발급. 그리고 비자 면제 협정 체계 이런 것들. 그리고 법무부 요거하고 헷갈리게 많이 나오거든요.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동포들이 한국을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통해서 여권은 어디서 발급했어요? 항상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법무부인가? 외교부인가 이러거든요. 여권 발급은 외교부예요. 우리 나갈 적에. 그쪽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들어올 적에 이제 출입국 관리하는 건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니까 잘 보시고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항공협정이에요. 요거 좀 색다르지 않으세요? 요거 문제 난 경우가 있는데 항공협정을 이런 문제 이렇게 났었어요.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난 적도 있었어요.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항공협정 같은 경우는 무슨 항공협정 같으세요? 항공협정을 왜 해? 보통의 항공협정은요 이거예요. 노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하면 버스 노선 있잖아요. 하늘에도 길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협정을 체결을 해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길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요 정확히 모르면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거 항공협정은 문화재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외교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항공협정,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안전과 재난에 대한 정책과 수립, 그 다음에 총괄, 그다음 지방자치대 뭐 제도 사무관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마다 다 다른 거야. 요게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요거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사실. 갑자기 툭 치면서 여권 어디서 발급해요? 이러면은 아 이게 뭐였나? 이게 뭐 기획재정 뭐 갑자기 툭 치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업무의 기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 보셔서 제가 일부러 메모를 넣어놨으니까 여기 메모에 나왔던 건 거의 예전에 문제 나왔던 것들이에요. 주의해서 보시면 좋죠. 그리고 이거 알면은 사실 좋잖아요. 그러면 관광부에서는 지금 보면 관광진흥법에 관광기본법의 주체 뭐 국가는이란 말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국가는 이런 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국가의 일을 하는 관광진흥법, 관광법규는요.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법규 보면요. 국가라고 나오면 국가 자체일 수도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일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나오면 막 부들부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 수립하고 홍보하는 거 하세요.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과 운영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관광부에서. 그리고 관광진흥개발 장기발전계획, 그다음에 연차별 그다음에 법규의 연구 및 정비, 관광복지 증진,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 육성, 종사원 교육도 다. 여러분 종사원 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문화체육관광, 엄밀히 말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니죠. 사실은 국가인 거죠. 그쵸? 근데 국가를 대신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종사원 자격, 근데 이상하다.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한다는데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거죠. 좋은 말 있잖아요. 위탁받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위탁받아서 대신해줘.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왜 위탁을 할까요? 하는데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게 비용은 다 어떡할 거야? 그럼 부서를 다시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광공사하고 뭐 여기다가 위탁 주는 게 비용이나 여러 가지 관리면이 나아요. 그냥 문화체육관광만 해서 이걸 다 만들어서 그냥 비용을 다 해결하고 뭐 시험지 다 만들고 이게 어디가 낫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우리의 시험 보려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결국을 위로 올라가면 다 국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국가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아, 행정기관별 업무가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시죠. 1330 나왔어요. 그쵸? 1330. 이거 예전에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안 나오라는 법은 또 없지.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 여행에 대한 불편 상담과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우리나라의 관광 안내 대표 전화번호예요. 이것이 1990년도에 있는 관광, 연대에 있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1330도. 그쵸? 그 관광발전사에 제가 적어 놨어요. 그리고 120번은 아실 거예요. 뭐 다산 콜센터 뭐 이런 것들. 아니 뻑하면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여기 물어본다던데요. 전화 안 해봤지만 여기 이쪽에 하면 다 다 대답해 주신대요. 웬만한 건 다. 좋죠. 그리고 마닐라 선언 나와요. 1980년 9월 세계 관광회의에서 채택한 국제관광에 대한 방향과 의무를 밝힌 선언으로 해외 대표적인 관광 정책의 지침이 되는 선언이 마닐라 선언이에요. 그래서 선언이 몇 개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무슨 리우 선언, 무슨 브란트란트 보고서, 그 다음에 마닐라 선언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선언들은 외우면 좋으시죠. 리우 선언은 환경 관련이야. 마닐라 선언은 정책 관련이야. 그쵸? 그래서 107개 회원국 대표단에 참가한 가운데 관광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에 정신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된다. 그게 마닐라 선언이야. 그래서 선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가끔 문제 많이 나. 그 가끔인데 아주 빈도수가 좀 높아요. 선언 같은. 그리고 많지 않잖아. 근데 많지 않은데 헷갈리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 마닐라 선언이 이렇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환경 관련해서 선언 그 협약들이 있었어요. 람사르 협약은 뭐였어요? 그쵸, 습지죠. 그런데 원래는 물세 관련돼서 물세 서식지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된 거고, 뭐 바젤 협약도 있고 런던 협약, 무슨 그 다음에 무슨 사막화 방지 협약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환경하고 관련이 있어서 언제든지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해서 개론을 다 끝냈어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고, 사실 이게 말이 사실 개론이지 내용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책 하나 끝날 적에는 이 내용 다 아셔야 돼요. 과목 하나 끝낼 적에. 그쵸? 근데 개론 보시면요. 막 어려운 단어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걸 내 걸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 그렇잖아요. 막 비교하고 갑자기 툭 쳐서 비엔나 브렉퍼스트는 뭘로 이루어져요? 갑자기 툭 쳐서 여기 하우스키핑의 주 업무가 뭐예요? 그것도 말로 하기는 어렵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 저기 흰살 생선 찍어 먹는 소스 뭐예요? 그쵸? 예, 맞아요. 이게 개론이에요. 이거 진짜 막 우리가 볼 적에 아 이게 무슨 무슨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리 중요해서 문제까지 나와 하는데 개론은 보면 되게 허무해요. 사실 나는 실컷 여러 딴 걸 막 보고 있었던 거야. 막 열심히 봤는데 문제 나온 거는 너무 단순해. 근데 단순한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딴 것만 공부했으면 굉장히 허무하고 점수가 안 나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나와요. 막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보면 리우선언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 UIA에서 설명한 국제회의의 정의 그거 조건 있잖아요. 몇 명 들어가고 회의는 며칠 지속돼야 되고 외국인의 비율은 얼마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예 이게 근데 어디에도 국제회의 관련된 법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육성에 관한 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법에.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사실 이게 뭐 어려워? 몇 명 있는 게. 그런데 정확하게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그거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었어요. 국제회의 관련된 법에서 그 법규에서 보면 국제회의 관련돼서 두세 문제, 세네 문제 더 많이 나올 때는 네다섯 문제 아니면 두세 문제 나오는데 그건 꼭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대체 우리가 안 배워서 틀렸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정확히 외우지 않아서 틀린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만 외워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청중 앞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진 동일 분야 전문가들이 벌이는 공개 토론 회의는 그쵸, 포럼이에요.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럼이 뭔 것도 중요한데 반대로 다시 그러면 비형식적인 모임의 연구 교육 목적을 띈 회의로서 30명 이하의 참가자가 어느 1인의 지도하에 특정 분야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발표 토론회의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꼭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고 이것에 해당하는 회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짝짝짝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였어요? 지금 제가 어떤 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요? 비형식적인 모임이. 심포지엄 같죠? 여기 보면은 세미나예요. 근데 우리 세미나 사실 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론의 맹점인 거예요. 왜냐면 다 알고 있어. 되게 말도 쉬워. 그렇잖아요. 이거 말을 몰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구분이 그렇게 막 아주 요거는 딱 세미나야. 요거는 포럼에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솔직히. 그렇지만 굳이 이것을 분류할 적에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론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 그럴 적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국제회의 유치의 정치적 효과는 그거 문제 나와요. 저번에는 국제회의 유치의 경제적 효과 나왔었어요. 관광적 효과 나왔었어요. 효과도 이렇게 막 나와버려요. 국제회의 여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치적 효과는 그쵸 국제 친선이 들어가지. 이거는 완전 기본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회 문화적, 그 다음에 관광적, 예,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효과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세계 숙박업의 전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 나올 만해요. 요새 세계 숙박업 호텔의 추세는 뭐예요? 기술의 진보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책으로 보고 공부할 적에는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이해했어. 근데 딱 이렇게 찝어서 말할 적에는 어려워. 그게 개론인 거야. 근데 국사는요. 딱 집어서 말하기 좀 쉽지 않아요? 개론보다는? 이거 있잖아요. 계속 고구려의 왕으로 남하 정책한 왕은. 이렇게 쭉 나와요. 장수왕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칠지도를 하사한 왕은. 이렇게 나오는데 개론은 이게 말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자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주제가 공존하는 공원의 형태는 아니 테마파크의 형태 중에 여러 가지 주제가 혼재한대. 그쵸?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굳이 이걸 종류로 하면 종합형 테마파크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쵸. 보면 고르죠. 그런데 예,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개론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적에 동식물, 뭐 캐릭터 테마파크가 뭔 것도 공부를 하지만 뭐가 캐릭터 테마파크인가 그걸 아는 반대로 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아까 나온 이런 거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또 자꾸 해보세요. 맨셔닉이라고도 하며 관광지에 있는 아름답고 아담하고 작은 숙박시설은 이렇게 문제 나와요. 예, 맨션이기도 하고 아름답고 작은 뭐 숙박시설이야. 많았잖아요. 무슨 텔 종류 많았잖아요. 호텔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예. 그리고 열대지방에서의 뭐 숙박시설은 뭐 그래서 오두막 뭐 이런 거. 아까 처음에 말한 건 샷도예요. 예. 두 번째 말한 건 샬레예요. 예,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숙박시설의 종류라고 해서 92페이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용어로 이렇게 말해버리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목조 건물로 지어진 원두막 형식의 건물, 예. 목조 건물로 지어졌는데 원두막식이래. 여러분 알고 계신 용어 하나 있어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목재인데 원두막 같아. 맞아요. 그게 방갈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말하면 굉장히 또 색달라. 그러니까 이게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거 있죠. 여객선 유람선과 같은 해상을 운항하는 배에 떠 있는 호텔. 예, 플로텔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공무 수행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국무 수행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산업체 뭐 이런 곳에서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항공요금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있었어요. 요렇게 얘기하면 또 힘들어 말하기가.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이게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 수행이나 이런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외국 항공사한테 주지 않아. 예약을. 왜? 그럼 그거 해외 유출이잖아요. 외화 유출이니까. 이런 경우, 이거 문제 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뭐였어요? 이거였었어요. GTR. 그쵸? 거버먼트 뭐예요? 거버먼트 리퀘스트. 제가 리퀘스트 모의고사 한번 낸 적 있었다. 리퀘스트를 리펀드인가 뭔가를 해서 바꿨더니만 학생들이 다 틀려버렸어. 왜냐면 이걸 정확히 다 외우지 않았거든. 그렇잖아요. 왜냐면 왜 리퀘스트가 들어가냐면 의뢰제도가 들어가서요. 리퀘스트는 의뢰, 뭐 청탁, 부탁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영어만 알아도 조금은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조금만 바꿔도 학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정확히 외우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니까 GTR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자극을 드리는 이유가 공부를 그렇게 하시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호텔 경영의 3요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힘들죠. 세일즈 뭐 서비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언스 과학 들어가고 호텔은 과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무슨 문제 같지도 않고 이렇게 단편적인 게 개론이야 하는데 이게 개론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이걸 안다는 뜻인 거야. 개론 이거 호텔만 아는 호텔 3요소만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를 풀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개념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운영하는 호텔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해외 호텔들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펼치는 것들. 이거 문제 나왔었어요. 그쵸? 맞아요. 리퍼럴이에요. 예. 연습을 많이 하죠.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호텔 그런 협약들에 관련된 거는 뻔해요. 체인, 프랜차이징, 리퍼럴, 그 다음에 뭐 위탁, 뭐 이런 거 있지. 위탁 경영, 아니면 뭐 리스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뒤로 할 적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그냥 터면서 겉으로 끝으로 봐서 앞을 맞춰 보세요. 그런 그 자꾸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막히는 이유가 뒤에서 앞으로 하는 방법을 연습하지 않아서예요. 그냥 이게 뭔지만 여지껏 공부한 거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좀 돼요. 그리고 보면 뭐 이거 거의 다 문제 나왔던 거예요, 여지껏. 그리고 또 보면 이거 매번 문제 나오는 거.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어떤 업에 속해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무슨 숙박업? 예,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맨날 문제 나와요. 이거 있잖아. 관광 편의시설업에 속하는 업으로 맞는 것은. 그거. 그쵸.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현실 파악이 현타가 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현타야, 현타. 나 현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항공사들 사이에서 좌석을 공동 판매함으로써 뭐예요? 노선을 공동 운영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공동 좌석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걸 타면 에어프랑스 거로 타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완전 이거 상식이에요, 요새는. 그거 있죠. 예, 코드 쉐어. 그쵸? 이것도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유. 이것도 가끔 문제 많이 나오죠. 가끔. 허벤스포크. 이것도 나왔어요. 이거 하면 못 돌려요. 중심이 있고 바퀴살이 있는 거야. 중심으로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그 바퀴살처럼 항공 노선들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바퀴와 바퀴살. 그거 자체가 허벤스포크예요. 우리 허브 알잖아요. 허브 공항이다. 인천공항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예요. 이것도 문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요새 매번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맨날 트랜스퍼, 트랜짓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아시면 문제 나와도 괜찮아요. 트랜스퍼, 트랜짓. 트랜스퍼는 비행기 자체를 갈아타야 돼. 그렇잖아요. 트랜짓은 그건 아니야. 같은 비행기.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문제 나와요.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뭐뭐뭐 있어요. 아까 얘기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국민 관광. 이거 어떻게 뭐뭐뭐 정책 대표적인 정책. 첫째, 여행 주간. 둘째, 여행 바우처. 셋째, 구석구석 캠페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문제가 이제 툭툭 나대. 이거 사실은 지금 면접 공부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면 우리는 면접이고 뭐 필기고 상관없어. 그냥 막 해야 돼. 막 법규하다가 막 자원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다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냥 이거 물어봤다 저거 물어봤다 그냥 계속 면접할 적에 얼마나 괴롭힐 건데요. 막 뭐 엄청 막 그냥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속 해외 송금 제도에 의한 송금 한도액은 얼마? 내가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우리 나라에 영사관 뭐 이런 데 대사관 통해서 돈을 좀 받고 싶어. 우리 집한테. 근데 그게 한도가 있어. 한도가. 아유, 그렇게 너무 작지 않아요? 만불. 아니에요. 아유, 만불이면은 외환관리법에 딱 만불이죠. 3,000달러까지. 예. 그러니까 달러까지 그게 한도액인 거야. 그런 것도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해외 갈 적에 경보제가 있어. 해외 경보 있어서 색깔별로 이것도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것들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야. 그냥 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쵸? 그렇게 해서 공부하실 적에 앞에서 뒤도 보고 뒤에서 앞도 보셔야 돼요. 이게 뭔지도 보고 뭐가 이건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아까 회의 형태 얼마나 헷갈려요. 그렇지 않아요? 포럼이고 심포지엄이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모르겠잖아. 그리고 그렇게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어요.
회의 형태하고 호텔의 경영 방식. 아까 나온 경영 방식 있잖아요. 위탁으로 할 건지, 체인으로 할 건지, 프랜차이징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 공부하실 적에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것만 막 이렇게 보지 말고 뒤에서 앞도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아까 그 부처별 관광 정책한 거 어디서 뭐 하는지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나와서 굉장히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해도가 있어야 돼. 예. 항공협정 같은 경우는 안전 이런 것보단 뭐야? 국토교통부하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돼. CRS 뭐야? CRS 뭐였더라? 뭐의 약자였더라? 예. IT는 뭐의 약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나와요. 이게 개론 시험이에요. CRS는 뭐의 약자예요? 예, 맞아요. 예약, 예. 예. 컴퓨터로 예약하는 시스템이에요. 그쵸? 거기에 또 기능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고, 그리고 어느 항공사에서 뭐 만들었어? 무슨 시스템, 컴퓨터 CRS를 만들었는데 이름들이 다 다른 거야. 그쵸?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보시라고 제가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되게 눈에 잘 띄게 넣어놨으니까 단체건 뭐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카오하고 IATA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업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달라. 그쵸? 그리고 특히 어떤 데는 두 자리 코드 줘. 왜냐하면 항공사한테 코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코드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코드 제일 중요해요. 손님 모시러 나갈 때 코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편명하고 어느 나라에서 오는 거 다 보셨는데 세상 갔는데 보질 못하네. 손님은 어느 입구에서 나오는지를 모르면 이게 거기서부터 큰일 나는 거지.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금이 비싼 전통적인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에서 넓은 주차장 서비스 시설을 갖춘 모텔을 뭐라고 해요? 예, 모텔인데 비싼 비즈니스급의 호텔인 거, 호텔급 모텔인 거야. 이름이 용어가 따로 있었어요. 네, 모텔인데 좀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모터 호텔인 거야. 모터 이거 91페이지에 있어요. 모터 호텔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터 호텔은요, 뭐의 약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텔은 이거의 약자예요. 모토리스트 호텔. 이거의 약자예요. 자동차 호텔인 거야. 그런데 모터 호텔은 좀 더 비싼 호텔인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토리스트는 모텔에 원래 모텔이 약자고 그냥 모터 호텔은 값비싼 그런 호텔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호텔마다 조금 겸용 방식이 달라. 힐튼은 거의 막 체인식이야. 그렇죠? 그런 것들 보시고 뭐 그리고 우리나라 호텔의 발전 이름이 다 언제 세워지고 이런 것들 꼭 나오잖아요. 이것도 가끔 나왔어요. 예전에 제일 먼저 세워진 호텔 대불에서 뭐 손탁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 뭐 철도 호텔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 그리고 특별 요금 이름들. 예, 그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나오죠. 호텔의 숙박의 형태. 예를 들어서 이거 특별 요금 뭐 컴플리멘터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룸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 싱글룸이 있고 스튜디오 룸이 있고 스위트 룸이 있어. 그리고 또 뭐 바로 옆에 같이 묵는 호텔. 이 방 있고 이 방이 있어. 근데 방 사이에 문이 있으면 용어가 달라. 이거 맨날 문제 나와요. 있잖아요. 방 사이에 옆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방을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은 옆에 계신데 부모님이 좀 연로하시니까 방으로 그냥 직접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야. 그럴 적에는 무슨 룸이 따로 있어요. 뭐예요? 예, 커넥팅 룸이에요. 커넥팅 자체가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게 커넥션이에요. 연결돼서. 근데 이 방과 이 방 사이는 연결은 안 돼 있지만 그냥 옆에다 바로 있고 싶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님들하고 같이 나갔어. 해외 인솔자로. 근데 내가 해외 인솔자로 나갔으니까 손님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방이 쭉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다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손님하고 소통하려고 문 바로 열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냥 나가서 복도로 나가서 문은 있지만 그래도 옆에 인접해서 두고 싶어. 이럴 적엔 무슨 놈. 이것도 문제 나왔었어요. 영어로 영어 자체가 인접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조이닝 룸이. 그쵸? 이런 거 생각 안 하면요. 그냥 흘려보내고 공부 안 해요. 근데 이런 게 문제 나와요. 이미 다 나왔던 거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기본을 이 사람이 아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정도를 알면 다른 공부는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기초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카지노업의 시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굉장히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되게 외우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외우시고 이제 비교하시고 이제 법규 들어가면 관광 개로는 거의 다 이제 다 마스터 하셔야 돼요. 한 번씩 끝날 때마다. 이제 책도 나오고 했으니까 아주 잘 보시면서 요거 정도 평이하게 외우시면요. 굉장히 점수 내기 쉬우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 나온 걸로만 이해하시면 80점 정말 나와요. 8, 90점은 제가 완전 다른 당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뭐 특별히 무슨 우리가 많이 모르던 뭐 상식 문제가 나오고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다 나와요. 여기 이 책만 보시면 거의 다 이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근데 상식 문제 틀리면 어때? 그냥 우리 맞힐 수 있는 거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70점만 맞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60점은 조금 위태위태하니까 70점 맞으면 돼요. 7, 80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개론 공부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 공부 좀 신경 쓰시고 개론하면서 법규랑 같이 펴놓고 하세요. 지금 보시면 여행 관련해. 그래서 여행업 이제 법규에 나오거든요. 여행 관련해서 법령들 나오면 여행업은 231페이지부터 시작돼요. 여행 관련한 법들 뭐 231도 나오고 국외여행 인솔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 다요. 앞에 나온 개론하고 다 관련 있는 거예요. 우리 여행업 할 적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IIT, ICT, FIT, FCT 이것도 문제 나왔었어요. FIT, FCT 기억하시죠? 이거 문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다 국외여행 인솔자 뭐 인솔자가 있어 없어 뭐 이런 걸로 다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하는 2년 전인가 나왔던 문제예요. 막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형태의 여행 형태로 옳은 것은 이래서 IIT인가가 그때 문제 답이었던 것 같아요. ICT인가. 근데 C가 들어가면 안내원이 다 컨벤션 아니고 여기에서는 컨덕티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I가 되면은 거의 혼자의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C는 컨덕터, 투어 컨덕터 있잖아요. TC 할 적에 그 C인 거예요. 그쵸? C가 나올 경우에는 컨벤션인 경우가 있고 컨덕터에 투어 컨덕터 할 적, 우리 TC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 투어 컨덕터에 C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적에는 컨벤션이 나오기는 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아마 정말 기억이 안 나도 이 C는 아마 투어 컨덕터 할 적에 그 컨덕터일 거야. 그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I가 나오면 어떻게 돼? 이거는 독립적인 거야. 컨덕터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으신 분들인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FIT 손님들은 다 본인들이 알아서 관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F가 들어갔으니까 더 그렇겠지. 근데 I가 들어가면 조금의 1년의 서비스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1년의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냐면 IIT 같은 경우는 혼자 가. 인솔자 없이. 가서 현지에서 서비스를 좀 받는 거죠. 여기 ICT는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거야. 서비스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비교하시면서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책하고 여기 그 메모장 하셔서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잘 못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메모장에다가 적는 거야. 그래서 수시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외우고 자꾸 틀리는 거는 또 틀릴 확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건 맨날 몰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방법. 그래서 시험 전에 내가 자꾸 틀리고 제가 물어봤을 적에 버벅거렸던 것들을 시험 전에 보는 거야.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점수를 좀 높이기가 쉬운 거죠. 내가 모르던 부분. 아는 거는 맨날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뭐 정신이 이제 갑자기 뇌체계가 막 무너져 갖고 그러기 전에는 하니까 어때요? 그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제가 일부러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물어봤어요. 정부 인증 숙박시설의 종류 뭐 있어요? 숙박시설 하면 정부에서 인증한 거야. 3개 있어요. 베니키아, 구스테이, 그 다음에 그쵸. 이거 110페이지에 나와요. 요것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110페이지에 보시면서 네, 코리아 스테이도 있고 제가 이번 모의고사 때 뭘 넣었냐면 해피스테이라고 다 넣어요. 그쵸? 그런데 사실요, 굿이나 해피나 똑같죠. 모르는 분한테. 그렇잖아요. 굿이나 해피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웃으죠. 뭐 이거 되게 말이 안 돼.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하면요. 긴가? 망가? 또 이래요. 사실 되게 웃겨도.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관광이란 말이, 국민이란 말이 들어갔는데도 국민관광을 못 맞췄다고. 그게 아유 이게 말이 안 돼. 내가 이거를 설마 모를까 하는데 문제로 딱 나오면요. 되게 헷갈리는데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게 개론이에요. 법규는 그나마 좀 덜해. 근데 개론은 굉장히 좀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하셔서 개론 공부하시면서 자꾸 반복하세요. 비교를 하시면서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 엑기스만 많이 넣어놨어요. 통제, 뭐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이 뭐의 약자다, 뭐 이런 거 한번 보면서 그 툭 치면 아직도 잘 안 나오잖아. 그게 입에서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럼 그거는 연습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M은 뭐예요? 마이스에서. 그쵸? I는 인센티브 트래블. 그리고 C는 우리 맨날 그거죠. 뭐 C 나왔잖아. 컨벤션 뭐 이런 거죠. 예. 여기서 또 컨벤션이니까. 왜냐하면 마이스 자체가 국제회의잖아요. 그리고 E는 예, 엑서비션 앤드 뭐예요? 이벤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안에도 많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자꾸 머릿속에 용어를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하시고 그러니까 막 개론에 막 무조건 시간만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셔야 돼요. 그쵸? 한번 보세요. 법규 184페이지. 법의 체계 제가 다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법의 체계는 헌법 있고 법률 있고 명령 조례 규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상위의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법률은 규칙이나 조례 명령의 기준이 되며 상위에 있어. 그러나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인 거예요. 헌법이 가장 최상이야. 그럼 왜 헌법이야? 헌법은요, 그러면 성문법이에요, 불문법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성문법이란 건 뭐예요? 문서로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예, 성문법. 근데 불문법은 그렇진 않아. 관습이나 조례 뭐 이런 것처럼 문자로까지 기록한대. 그런데 우리 사실요, 실생활에서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관습법에 따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을 공경하다. 이거 법에 딱 나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은 그렇게 헌법으로까지는 안 나왔어요. 노인 공경이.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요. 그 관습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문법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헌법은 성문화된 법전이 있는 성문법 중 최고의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분립에 대한 대규정한 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헌법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헌법 얘기하지는 않아요. 관광진흥법에서. 그렇지만 이런 게 헌법이구나. 그 다음에 법률 나와요. 입법부의 심야 의결 절차를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 공포하며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형태가 뭐예요? 법률이에요. 헌법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요거 중요해요. 헌법보다는 구체적이에요. 법률이. 그런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라는 용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될 적에. 그쵸? 그리고 추상적인 건 뭐예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써요. 이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의 체계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 추상적이란 말이 추상적이 막 보이지 않고 막 이런 뜻이 아니고 법하고 관련돼 있으면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법률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인민으로서의 국민을 규율하는 이른바 공법 및 대등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사법으로도 구별이 돼요. 헌법 나오고 법률 나왔어요. 그리고 명령 나와요. 명령은 뭐냐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말하는 성문 법규로서 법률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관광진흥법에. 이거 명령에 속해요. 이런 말 많이 나올 거예요. 문화체육부령, 대통령령 막 이런 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 쭉 보다 국무총리령 있어요. 뭐 부령은 뭐야? 각 부의 부령, 문화체육부 부령 뭐 이런 거 보면 어떤 시행령, 어떤 시행규칙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볼 게 이건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진흥법이 나오잖아요. 이게 모법이에요. 가장 엄마법이야.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시행 규칙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세트예요. 그래서 딱 법을 관광진흥법을 포탈했지 뭐 어디를 보면요.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딱 시행하기 위한 령이 나와요. 그 다음에 더 세세한 시행 규칙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은 시행 규칙 이거 외우진 않아도 돼요. 내용만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에 이것은 법 시행규칙 몇 호에 이런 법대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할 적엔 어때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다음 페이지 보면 203페이지 보면 기금 대여의 취소 등 시행령 제18조의 2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취소에 이미 시행법이 있는 거야. 법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을 수도 있고 시행규칙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슨 시험 이걸 외울 적에 교수님 그러면 시행규칙까지 다 외워야 돼요. 시행령까지 이거 안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는 거는 외우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명령 나왔죠. 그 다음에 시행령, 어느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지금 시행령 얘기 나왔어요. 명령인 거야. 그리고 법령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이 시행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따위를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시행령이 있고 그건 뭐야? 모법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는 건 또 할 말이 있는 거야. 거기에 따른 규칙이 또 필요한 경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우리 명령에 따라서 모법이 있어. 명령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있고 시행 규칙이 있었어.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자치 법규 나오고 조례 및 규칙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조례 및 규칙 보세요.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하는 법령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것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조례에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제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 돼요.
헌법 있었어? 법률 있었어? 령 있었어? 그쵸? 명령 있었어? 시행령 있었어? 시행 규칙 있었어? 그 다음에 자치 법규인 조례 규칙 있었어.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밟아 가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하시고 잠깐 쉬고 할게요.